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6도, 전주 35도 등 33도에서 3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주와 익산, 남원 등 11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군산과 진안, 장수 등 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과 내일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에도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4자녀가 부모와 긴급 분리돼서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심한 악취로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4살 배기와 2살 배기 등 4아이들은 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위생 상태 역시 좋을 리 없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4명의 아이들을 긴급 분리 조치해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또 치워졌다고 해서 또 다시 갑자기 180도 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하지만 두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평소 아이들에게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상담 치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에서 상담 전문가 오셔서 아이들 지금 어머니 지금 허락받고 지금 2아이를 지금 상담을 받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경찰은 조만간 부모를 불러 물리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를 불러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했는지,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긴급 분리 조치와 경찰 수사로 쓰레기집에서 살아온 4아이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신설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박 중독과 가정 폐해를 우려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새만금 특별법 제63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을 허가하고 있는데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사가 새만금에 10조 원가량을 들여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신설하면 5년 동안 2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3만 개의 일자리가 신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복합 리조트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 시설이 새만금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카지노가 도박 사행성이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며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의 카지노 유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도박 중독과 가정 폐해가 뻔하다며 내국인 카지노 신설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들어오게 되면 도박 중독, 이혼, 파산,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게 되고요. 인접 지역인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에 새만금 해양 카지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일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짓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해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철거가 시급한 김제 6교의 재가설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밀 안전 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은 김제 육교의 경우 붕괴의 위험이 높다며 오는 2019년까지 240억 원을 들여서 재가설을 하려면 정부가 전체 예산 가운데 180억 원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원 근거인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재가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에 조속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 건립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의 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 심사를 받으려면 전라북도의 검토를 거쳐야 되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시설을 월드컵 보조경기장과 그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육상경기장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중축해 15,000석 규모의 국제 규격으로 짓고 야구장은 8,000석 규모로 짓는다는 겁니다. 700억 원으로 잡은 사업비는 전주시가 자체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이 같은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제성은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경기장이 낡은 데다가 전주시의 추진 의지가 높고 사업비 확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굉장히 건전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는데도 거기서 더 해라, 저희가 가정적인 부족하면 40%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까지 제시를 했고요. 전주시는 이달 안에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요청해 11월에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자부 심사를 받으려면 대체 경기장 조성 약속을 지키라고 해온 전라북도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 경기장 개발을 협약한 민간 사업자와 다툼 소지가 남아있고 사업비를 적게 잡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700억 부분으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중투에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통해서도 좀 면밀히 볼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대형 상업시설과 컨벤션 센터 건립 등을 백지화한 현 경기장의 개발 계획은 시간을 두고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은행과 아프로서비스 그룹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은 총 자산이 5천억 원으로 캄보디아 36개 상업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가 10위권 수준입니다. 전북은행과 아프로서비스 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동남아시아의 대표 은행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60대 노인의 통장을 빼앗아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32살 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일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66살 김모 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에 김 씨를 밀치고 통장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일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사흘 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